네, 8시 4분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5.18 광주민주운동 35주년 여러 가지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치평론가로도 활동하시는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태원입니다. 네네. 정태원 변호사가 뉴욕주 변호사시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이기도 하고 네. 뉴욕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아, 양쪽에서 다 일하시는군. 돈 많이 버시겠어요. 그 어제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했던 김무성 대표 그리고 어제 정식 행사에 참석했던 물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정치의식이 높은 광주 시민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글쎄요, 이게 5.18 전야제 기념식은 대체로 평온하게 진행이 됐는데 네. 일부 흥분한 시민이 물병을 김무성 대표에게 던지면서 거칠게 항의하고 네. 자해죄 또 나가라고 요구를 해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5.18 35주년 기념식 아닙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1980년 5월 18일 날 네. 신분부의 이제 헌정 질서 파괴 또 민주화 혁혁에서 분연히 광주 시민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 희생과 용기가 바로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역사고 자산인데 네. 이날은 사실 여당 대표로서는 김무성 대표가 처음으로 전야제에 참석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여당 대표를 내쫓는 것이 과연 이러한 5.18 정신과 광주 정신에 맞는지 네.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물병 세례에도 놀랐지만 마이크를 잡은 진행자인지 또 누군가가 김무성 나가지고 그 자리에 뭐 앉지 말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언급된 걸 보고 사실은 놀랐어요. 예. 주최 측도 뭐 주최 측의 뜻은 아니고 그날 뭐 네. 사람이 뭐 사회를 보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뭐 별로 좋은 대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재보선 때보다도 민심이 무서웠다 그랬네요. 예, 문재인 대표는 조금 다르죠.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보면 호남 홀대에 대한 네. 광주 시민의 항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 네. 아마 문재인 대표도 이번 기회를 정말로 뭔가 개혁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혁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의원이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초계파 혁신기구에 대해서 모든 계파가 참여할지 의문이다. 현 상황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뭐 사실 혁신기구라는 게 계속해서 무슨 비상시만 되면 선거 지기만 하면 나왔거든요. 네. 박지원 의원은 혁신기구 한 트럭이나 될 텐데 혁신기구 또 만드느냐. 네. 그다음에 뭐 나눠먹기 반대한다더니 초계파는 결국 나눠먹기 아니냐. 네. 그 문 대표가 책임을 지더니 혁신을 내놔야지 이렇게 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반대를 하고 있죠. 네. 문 대표 책임져라 그 얘기는 사퇴하라는 얘기하고 동의어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퇴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사퇴하지 않으려면 뭔가 그야말로 혁명적인 대안을 내놓아라 이러는데 사실상 문 대표의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데 이쪽의 요구는 사퇴하지 않으면 혁신하는데 혁신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호남하고 광주 지역 의원들이 따로 모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특히 이제 광주 민심이 지금 문 대표의 소위 친노 패권주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네.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문 대표가 사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정말로 광주 호남 민심이 정말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새로운 안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지금 안 내놓고 있으니까 광주 내지는 호남의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네. 시민들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강력한 의지 이후에 이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제가 박주선 의원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강경 모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대로는 내년 선거를 칠 수가 없다는 생각이 큰 것 같고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평론가가 얘기하듯이 이러다가 분당으로 가는 것 아니라 그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네. 하면 같은 당에 있을 뿐이 서로의 추구하는 목표가 전혀 다르다고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 결국엔 자칫하면 분당으로 갈 위험도 있습니다. 네. 토담집에 있는 손학규 대표의
주가가 아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이 어려울 때니까 특히 이제 손학규 대표는 당대표도 지내셨고 대선 경선 후보에 두 번이나 네.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호남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로 되는데 그렇네요. 네. 지금 비노 입장에서는 문 대표에 필적할 만한 대권 주자도 없으니까 이분이 다시 복귀하시면 네. 친노 중심의 당내 무슨 역학구도가 개편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은 뭐 정계 복귀 의사가 아직은 없다고 하시니까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경기도 지사도 지낸 분입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으로서 지내셨죠. 아유, 그냥 매일 하실 말씀이 많아져요. 정치권이 하도 꿈틀대면서 움직이니까.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정태훈 변호사였습니다. 8시 고맙습니다. 10분입니다. 네.